인도는 세계 최대의 코코넛 생산국 중 하나다. 매년 수천만 톤의 코코넛이 소비되지만 그 뒤에 남는 껍질과 섬유는 대부분 쓸모없는 폐기물로 취급된다. 많은 지역에서 코코넛 껍질은 방치되거나 태워지거나 쓰레기 더미로 쌓인다. 이는 환경 문제이자 동시에 활용되지 않은 자원이다. 한편 인도의 농촌 지역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도로가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것이다. 흙길과 자갈길은 우기만 되면 쉽게 침식되고 물에 잠기며 차량 통행이 어려워진다. 고온과 폭우가 반복되는 기후 속에서 전통적인 농촌 도로는 유지 비용이 너무 크고 수명은 짧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도로는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비용과 시공 난이도는 농촌 지역에 부담이 된다. 중장비와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유지보수 역시 쉽지 않다. 많은 마을에서는 도로가 완공되기도 전에 다시 손상되는 일이 반복된다. 이 두 문제는 서로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인다. 하나는 농업 폐기물이고 다른 하나는 열악한 인프라다. 그러나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 둘을 하나의 해법으로 연결하기 시작했다. 버려진 코코넛 섬유를 도로 아래에 깔아 땅을 지지하는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다. 값비싼 신소재가 아니라 지역에서 남아도는 자연 섬유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 영상은 질문에서 출발한다. 버려진 코코넛이 정말로 길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현실적인 기술 속에 숨어 있다. 인도의 농촌 도로가 빠르게 손상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가장 큰 원인은 기후와 토양 조건이다. 많은 지역이 열대 몬순 기후에 속해 있어 짧은 기간 동안 폭우가 집중적으로 쏟아진다. 이때 물은 도로 표면을 씻어내리고 기반 토양을 약화시킨다.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로는 곧 진흙탕으로 변한다. 고온 역시 문제를 악화시킨다. 건기에는 강한 햇볕으로 토양이 갈라지고 우기가 시작되면 그 틈으로 물이 스며든다. 이러한 반복적인 팽창과 수축은 도로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흙길과 단순한 자갈길은 이런 환경을 견디기 어렵다. 예산 제약도 중요한 요인이다. 농촌 지역에서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도로를 대규모로 건설하기 어렵다. 자재 비용이 높고 중장비와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유지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다. 결과적으로 많은 도로는 최소한의 공정만 거친 상태로 사용되며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영향은 단순히 불편함에 그치지 않는다. 도로 상태가 나쁘면 농산물 운송이 지연되고 학교와 병원 접근성이 떨어진다. 우기에는 일부 마을이 사실상 고립되기도 한다. 도로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삶을 연결하는 기반이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인도 농촌이 필요로 하는 도로는 명확하다. 값비싸고 완벽한 도로가 아니라 저렴하고 오래 버티며 현지 조건에 맞는 길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재료가 대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코코넛은 인도에서 가장 흔한 농산물 중 하나다. 그러나 코코넛의 가치가 소비된 뒤 남는 껍질과 섬유, 이른바 코이어 섬유는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다. 많은 지역에서 이 섬유는 태워지거나 방치되거나 단순한 연료로 사용될 뿐이었다. 사실 코이어 섬유는 독특한 물리적 특성을 가진 재료다. 이 섬유는 질기고 탄성이 뛰어나며 물에 젖어도 쉽게 부패하지 않는다. 염분과 습기에 강해 열대 기후에서도 비교적 오랜 시간 형태를 유지한다. 완전히 분해되기까지는 보통 3년에서 5년이 걸리며 그 과정 역시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코이어는 오랫동안 산업적 용도를 찾지 못했다. 합성 섬유와 플라스틱이 더 강하고 더 오래 간다는 이유로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비용과 환경 부담을 함께 키웠다. 반면 코이어 섬유는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도 상대적으로 적다. 중요한 점은 코이어가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만능 재료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적절한 위치에 사용된다면 이 자연 섬유는 기존 재료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토양을 지지하고 침식을 늦추며
구조가 자리 잡을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에서는 매우 효과적이다. 코이어 섬유의 가치는 강도가 아니라 시간을 벌어주는 능력에 있다. 이 재료는 영구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길이 스스로 안정화될 때까지 땅을 지탱하는 조용한 조력자다. 그리고 바로 이 특성이 코이어를 도로 아래로 이끌었다. 코이어 섬유가 도로 건설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농업 부산물을 넘어 기술적 재료로 재정이 되어야 했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바로 코이어 지오텍스타일이다. 이는 코이어 섬유를 실로 꼬아 직물이나 그물 형태로 만든 토목용 자재다. 지오텍스타일은 토양과 구조물 사이에 설치되어 침식을 방지하고 하중을 분산시키며 배수를 돕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는 합성 섬유로 만들어지지만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같은 기능을 자연 섬유로 구현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코이어는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특성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 코이어 지오텍스타일은 다양한 형태로 제작된다. 성긴 그물 구조는 토양을 고정하면서도 식물이 자랄 공간을 남기고 촘촘한 직물 형태는 표면 침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도로 조건과 토양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밀도와 패턴이 선택된다. 합성 지오텍스타일과 비교했을 때 코이어 지오텍스타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구성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재료는 수년 후 자연스럽게 분해되며 그 사이 토양과 자갈층이 스스로 안정화되도록 돕는다. 구조물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뒤에는 재료가 사라져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된다. 또 하나의 장점은 환경적 부담이 적다는 것이다. 코이어 지오텍스타일은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남기지 않으며 분해 후에는 토양의 유기물로 환원된다. 이는 농촌 지역과 자연 환경에 특히 중요한 요소다. 코이어 지오텍스타일은 첨단 기술의 산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을 때 나오는 기술적 선택의 결과다. 자연 섬유가 필요한 만큼만 역할을 하고 물러나는 방식이다. 코이어 지오텍스타일은 공장에서 즉시 만들어지는 고급 소재가 아니다. 그 시작점은 매우 단순하다. 바로 버려진 코코넛 껍질이다. 이 껍질은 인도의 농촌과 해안 지역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며 오랫동안 처리 문제를 안고 있었다. 첫 번째 단계는 섬유 분리다. 코코넛 껍질은 일정 기간 물에 담가두는 침수 과정 레팅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섬유를 결합하고 있던 조직이 느슨해지고 이후 기계나 수작업을 통해 코이어 섬유가 분리된다. 지역에 따라 강이나 연못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방식과 위생 관리가 강화된 현대적 침수 시설이 병행된다. 분리된 섬유는 세척과 건조 과정을 거친다. 햇볕 아래에서 충분히 말린 코이어는 수분 함량이 조절되고 불순물이 제거된다. 이후 섬유는 굵기와 길이에 따라 선별된다. 이 단계는 지오텍스타일의 강도와 균일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정이다. 다음은 방적과 직조다. 코이어 섬유는 꼬아실 형태로 만들어지고 다시 직물이나 그물 구조로 엮인다. 이 과정은 여전히 많은 부분이 수작업에 의존한다. 이는 생산 속도를 제한하지만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 완성된 코이어 지오텍스타일은 최종 검사를 거친 뒤 현장으로 운송된다. 이 재료는 고도로 정제된 산업 제품이라기보다 지역 자원과 노동이 결합된 실용적 재료에 가깝다. 이처럼 코이어 지오텍스타일의 가치는 단순히 도로를 지탱하는 기능에만 있지 않다. 그 과정 자체가 지역 경제와 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코이어 지오텍스타일을 사용하는 도로 건설은 복잡한 장비나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방식의 핵심은 현장 조건에 맞춘 단순한 공정에 있다. 바로 이 점이 농촌 지역에서의 적용을 가능하게 만든다. 첫 단계는 도로 기초를 정리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약한 토양과 불안정한 표층을 제거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다진다.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간단한 측구를 설치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이 과정은 도로의 수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준비 단계다.
그 위에 코이어 지오텍스타일을 펼친다. 직물이나 그물 형태의 코이어는 도로폭에 맞게 깔리며 가장자리는 겹치도록 배치된다. 이렇게 하면 하중이 집중되는 지점을 완화하고 토양이 옆으로 밀려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코이어는 땅에 고정되지만 완전히 밀폐하지는 않는다. 물과 공기가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는 자갈이나 토사를 덮는 것이다. 코이어 위에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자재를 얹고 간단한 장비로 다져준다. 이때 코이어는 하중을 분산시키는 층으로 작용해 차량이 지나갈 때 발생하는 압력을 넓게 퍼뜨린다. 이 방식의 장점은 유연성이다. 기초가 완벽하지 않아도 코이어가 토양을 잡아주며 구조가 서서히 안정된다. 우기 동안에는 침식을 줄이고 건기에는 갈라짐을 완화한다. 코이어 도로는 완벽한 포장도로가 아니다. 그러나 값비싼 자재 없이도 지역 조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길을 만들어낸다. 이 길은 오래 버티기 위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맞춰 함께 적응하도록 설계된 길이다. 코이어 지오텍스타일을 깐 도로가 더 오래 버티는 이유는 재료가 강해서가 아니다. 그 비밀은 하중과 물을 다루는 방식에 있다. 일반적인 흙길이나 자갈길에서는 차량이 지나갈 때 하중이 특정 지점에 집중된다. 이 압력은 토양을 밀어내고 반복되면 바퀴 자국과 함몰을 만든다. 여기에 빗물이 더해지면 약해진 토양은 쉽게 씻겨 나간다. 도로는 빠르게 형태를 잃는다. 코이어 지오텍스타일은 이 과정을 바꾼다. 섬유로 이루어진 그물 구조는 하중을 넓은 면적으로 분산시켜 토양 한 지점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인다. 이는 도로 아래에 연약한 지반이 급격히 변형되는 것을 막아준다. 코이어는 땅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천천히 만들고 통제한다. 물에 대한 역할도 중요하다. 코이어 지오텍스타일은 물을 차단하지 않는다. 대신 물이 통과하면서도 토양 입자가 함께 이동하지 않도록 붙잡는다. 이 덕분에 우기에도 기반 토양이 씻겨 나가지 않고 도로 구조가 유지된다. 배수와 지지라는 두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코이어 섬유는 점차 분해된다. 그러나 이 시점에는 자갈과 토양이 이미 서로 맞물려 안정된 구조를 형성한다. 코이어가 사라진 뒤에도 도로가 유지되는 이유다. 자연 섬유는 영구적인 지지대가 아니라 구조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방식은 기술적으로 단순하지만 매우 정확한 문제 해결이다. 강한 재료로 억지로 버티게 하는 대신 환경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이용한다. 코이어 도로가 오래가는 이유는 자연을 이기려 하지 않고 자연과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코이어 지오텍스타일은 영구적인 재료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점이 아니라 의도된 설계 조건이다. 자연 섬유로 만들어진 코이어는 보통 3년에서 5년에 걸쳐 서서히 분해된다. 열대 기후에서 습기와 미생물 활동이 활발할수록 이 과정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합성 지오텍스타일처럼 수십 년 동안 형태를 유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도로 공학의 관점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재료가 얼마나 오래 남아있는가가 아니라 필요한 시간 동안 제 역할을 하는가다. 코이어 지오텍스타일이 분해되기 시작할 무렵에는 도로의 핵심 구조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자갈층과 토양은 반복된 하중을 통해 서로 맞물리고 기반은 안정화된다. 이 시점 이후에는 추가적인 보강 재료가 없어도 도로는 자체적인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상황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교통량이 많거나 중장비가 반복적으로 통과하는 도로에는 코이어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 또한 지속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나 토양 자체가 극도로 약한 곳에서는 추가적인 공법이 필요하다. 이 방식의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이어 도로는 고속도로를 대체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농촌과 저교통 지역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지다. 코이어 지오텍스타일은 사라진다. 하지만 그 사라짐은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재료가 제 역할을 끝냈다는 신호다. 이 도로의 강도는 섬유에 남아있지 않다. 그것은 섬유가 남긴 안정된 토양 구조에 있다. 지오텍스타일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전 세계의 도로와 제방 토목 구조물에는 이미 다양한 합성 지오텍스타일이 사용되고 있다. 폴리프로필렌이나 폴리에스터로 만든 이 재료들은 강도가 높고 수명이 길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렇다면 왜 굳이 코이어 지오텍스타일을 사용할까?
이 질문의 답은 성능이 아니라 목적과 조건에 있다. 합성 지오텍스타일은 장기간의 구조적 안정성이 필요한 곳에 적합하다. 고속도로, 항만 대형 제방처럼 지속적인 하중과 환경 변화에 노출되는 시설에서는 분해되지 않는 재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재료는 비용이 높고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환경 부담을 남긴다. 반면 코이어 지오텍스타일은 다른 역할을 맡는다. 이 재료는 영구적인 지지층이 아니라 임시적인 보강재다. 초기 몇 년 동안 토양을 안정시키고 침식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그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이 차이는 단점이 아니라 설계 의도의 차이다. 비용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코이어는 지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운송비가 적고 현지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농촌 지역에서 특히 중요한 요소다. 반면 합성 재료는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 영향 역시 고려 대상이다. 합성 지오텍스타일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남길 수 있지만 코이어는 분해 후 토양으로 돌아간다. 이는 생태계가 민감한 지역에서 큰 차이를 만든다. 결국 선택은 단순한 성능 비교가 아니다. 어디에 얼마나 오래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코이어 지오텍스타일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절한 곳에서는 합성 재료보다 더 합리적인 해답이 될 수 있다. 코이어 지오텍스타일의 활용은 도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 자연 섬유는 토양과 물이 만나는 다양한 현장에서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사용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사면과 제방의 침식 방지다. 간구가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비탈면의 토양이 쉽게 씻겨 내려가며 산사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 코이어 매트나 그물 구조를 표면에 설치하면 빗물의 속도를 늦추고 토양 입자를 붙잡아준다. 동시에 틈 사이로 식물이 자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적인 보강 효과가 형성된다. 하천과 수로, 주변에서도 코이어는 활용된다. 강변이나 운하의 가장자리에 설치된 코이어 지오텍스타일은 물의 흐름에 의한 침식을 줄이고 제방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한다. 콘크리트로 완전히 덮지 않아도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 친화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보건공사에서도 코이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훼손된 토양이나 공사 이후 노출된 지면에 코이어 매트를 깔면 토양이 안정될 시간을 벌어준다. 이 기간 동안 식생이 회복되면 인공 구조물 없이도 땅은 스스로 균형을 찾는다. 이러한 적용 사례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진다. 코이어는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임시적 구조다. 재료가 사라질 즈음에는 그 자리에 더 안정된 환경이 남는다. 코이어 지오텍스타일의 가치는 무엇을 영원히 남기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가에 있다. 코이어 도로의 영향은 도로 표면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 기술이 가져온 변화는 지역 경제와 공동체 구조까지 이어진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효과는 일자리 창출이다. 코이어 지오텍스타일의 생산 과정은 완전히 자동화되지 않는다. 코코넛 껍질 수거, 섬유 분리 건조, 방적 직조까지 많은 단계가 지역 노동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는 대규모 공장을 세우지 않고도 농촌 지역에 안정적인 소득원을 만들어준다. 또 하나의 변화는 폐기물의 가치 전환이다. 이전에는 처리 비용만 발생하던 코코넛 껍질이 이제는 수요가 있는 자원이 된다. 농민과 소규모 생산자는 폐기물을 판매하거나 가공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이는 농업과 인프라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순환 구조로 연결되는 사례다. 도로 자체가 개선되면서 발생하는 간접 효과도 크다. 길이 오래 유지되면 농산물 운송이 원활해지고 시장 접근성이 높아진다. 우기에도 학교와 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유지되면 생활의 안정성은 눈에 띄게 향상된다. 도로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기회의 통로가 된다.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외부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코이어 도로는 지역 자원과 지역 노동 지역 조건을 바탕으로 구축된다. 이는 유지보수 역시 지역 사회 내부에서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기술의 가치는 화려한 성능 지표에 있지 않다. 그것은 작은 개선이 어떻게 삶의 조건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다. 길이 좋아지면 공동체는 더 멀리 연결된다. 코이어 도로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만능 해법은 아니다.
이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점만큼이나 명확한 한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분명한 한계는 하중이다. 코이어 지오텍스타일은 경량 차량과 저빈도 교통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대형 트럭이나 중장비가 반복적으로 통과하는 도로에서는 구조적 보강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코이어 방식만으로는 도로의 장기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자재 공급 역시 변수다. 코이어 지오텍스타일은 코코넛 생산 지역에서 가장 효율적이다. 원료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운송 비용이 증가하고 환경적 이점도 줄어든다. 따라서 이 기술은 지역 조건에 강하게 의존한다. 시공 품질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공정이 단순하다는 장점은 동시에 시공 기준이 느슨해질 위험을 동반한다. 코이어를 제대로 펼치지 않거나 겹침과 다짐이 충분하지 않으면 기대한 효과를 얻기 어렵다. 기술 자체보다 현장 관리와 교육이 성패를 좌우한다. 또 하나의 논쟁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다. 자연 분해된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코이어를 임시방편으로 평가절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목적을 오해한 시각이다. 코이어 지오텍스타일은 영구 구조물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간 동안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재료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기대치다. 코이어 도로는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한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농촌과 저교통 지역에서 제한된 자원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제공하는 해법이다. 이 기술의 가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다. 문제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 코이어 도로는 인도의 특수한 상황에서 출발했지만 그 아이디어는 국경을 넘을 잠재력을 가진다. 핵심 조건은 단순하다. 자연 섬유가 풍부하고 인프라 예산이 제한된 지역이다. 동남아시아는 그 대표적인 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스리랑카와 같은 국가는 코코넛 생산량이 많고 열대 기후로 인한 도로 침식 문제가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이 지역들에서는 코이어 지오텍스타일을 현지 생산 체계와 결합해 농촌 도로와 임시 접근로에 적용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도 유사한 조건을 가진다. 코코넛이나 다른 천연 섬유가 풍부한 해안 및 열대 지역에서는 수입 자재에 의존하지 않는 도로 건설 방식이 큰 장점이 된다. 특히 국제 원조나 개발 사업에서 유지 관리가 가능한 기술은 장기적인 효과를 좌우한다. 그러나 단순한 모방은 위험하다. 코이어 도로가 성공하려면 토양 특성 간구 패턴 교통량을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코이어 대신 다른 자연 섬유가 더 적합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재료 그 자체가 아니라 현지 조건에 맞는 접근 방식이다. 이 기술이 보여주는 가장 큰 가능성은 고급 장비나 대규모 자본 없이도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개발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 지역사회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을 만든다. 코이어 도로는 하나의 제품이 아니다. 그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 방식은 인도만의 것이 아닐 수 있다. 코이어 도로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인프라가 항상 첨단 기술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많은 경우 문제는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에 있다. 인도의 농촌 도로 문제는 오랫동안 같은 해법으로 접근되어 왔다. 더 강한 재료, 더 두꺼운 포장, 더 많은 예산.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비용과 유지관리 부담을 함께 키웠고 지역 조건과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코이어 도로는 이 접근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이 기술은 얼마나 오래 남을 것인가 보다 얼마나 충분한 시간을 벌어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도로가 스스로 안정될 수 있는 초기 몇 년 동안만 지지해주면 이후에는 자연적인 구조가 유지된다는 발상이다. 이는 영구성을 목표로 하지 않는 매우 현실적인 설계 철학이다. 또 하나의 교훈은 지역 자원의 재발견이다. 버려지던 코코넛 섬유는 문제의 일부였지만 동시에 해답의 일부이기도 했다. 외부에서 고가의 자재를 들여오는 대신 이미 존재하는 재료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결과다. 이러한 접근은 지속 가능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정의한다. 더 오래 남는 구조물이 아니라 더 적은 흔적을 남기는 구조물. 코이어 지오텍스타일이 사라진 뒤에도 도로가 남는 이유는 기술이 자연의 회복 과정을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이어 도로는 거대한 혁신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인프라가 반드시 복잡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조용히 증명한다.
때로 가장 효과적인 기술은 가장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코이어 도로는 화려한 기술이 아니다. 위성에서 보이지도 않고 기록을 세우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 길은 인프라가 반드시 거대하고 복잡해야만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버려지던 코코넛 껍질은 한때 문제였다. 처리 비용이 들고 환경 부담을 남기던 농업 폐기물이었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자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자원이 되었다. 코이어 섬유는 도로 아래에서 조용히 역할을 수행하며 토양이 스스로 자리를 잡을 시간을 벌어준다. 이 기술의 핵심은 대체가 아니라 보완이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를 완전히 대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 더 합리적인 선택지를 제공한다. 농촌과 저교통 지역에서 제한된 예산과 현지 자원으로 유지 가능한 길을 만드는 방식이다. 코이어 지오텍스타일은 결국 사라진다. 그러나 그 사라짐은 실패가 아니라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신호다. 재료가 남기고 간 것은 섬유가 아니라 안정된 구조와 연결된 삶이다. 이 길은 기술의 진보를 자랑하지 않는다. 대신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정말 항상 더 강한 재료와 더 비싼 해법이 필요한가? 인도의 코이어 도로는 조용히 대답한다. 때로는 이미 발밑에 있는 것만으로도 길은 만들어질 수 있다고.